그동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시댁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명절 갈등과 김장인 것 같더라고요. 명절은 그래도 아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김장은 최근 들어서는 안 하는 집이 더 많지 않나요? 저희 친정부모님이나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정말 자기 식구들 먹을 거 조금만 하거나 굳이 힘들게 직접 안 하고 사다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댁 식구들은 진짜 김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미친 사람들이냐고 하면 김장을 한 번 할 때 100포기 이상 합니다. 100포기가 뭐가 많냐고 우리 집도 그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최소 그 정도는 하고 있어요. 적게 하면 100포기고 정말 많이 하는 달에는 200포기 넘게 한 적도 있네요. 신우와 시어머니 둘이서 함께 김치찜과 두루치기를 파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할 때 쓸 김치를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다 같이 담그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횟수로 3년차가 되었으니 지금까지 김장만 최소 30번 이상은 참가해서 한 것 같아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맞벌이에다 아직 애도 없고 집에서 밥 먹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김치를 정말 잘 안 먹습니다. 평소에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밥을 해먹는 날보다는 외식이나 배달을 해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김치를 먹어봐야 10포기나 먹을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도 저는 간을 세게 하는 시댁김치가 입에 맞지 않아서 친정엄마가 따로 한 포기씩 보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은 그럼 왜 먹지도 않는 김치를 바보같이 매달 가서 김장을 해주고 있냐고 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저희 부부에게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남편과 제 형편에 맞춰서 전세를 얻어서 시작하자고 했는데 집 구할 때 모자란 돈을 시댁에서 다 보태주시면서 그냥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수는 제가 담당하기로 했지만 집을 꽉 채워봤자 그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결혼 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시댁에 큰 빚을 지고 시작했고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 가게에 김장하는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함께 일을 도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받으면 받은 만큼 일이라도 돕고 몸으로 때워서라도 갚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 아파트 해주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해주신 시부모님의 통큰 배포에 감동했고 저도 당연한 마음으로 기쁘게 김장을 담그러 다녔습니다. 시댁 일이 내 가족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하던 일이 1년 2년 지나서 이제 3년차가 되었더니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신우들과의 형평성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입니다. 남편의 위로는 신우가 둘이나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중 둘째 신우와 함께 장사를 하는 중이고 첫째 신우는 시집가서 집안 살림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가게 김장하는 날은 보통 저희 부부만 불러서 일을 시키십니다. 물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파트 한 채 받은 건 보통 일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만 받은 것도 아니고 신우들도 시집 갈 때 다들 한미천씩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와 남편이 주말 이틀 동안 허리 빠지게 김장하고 김치 포장까지 다 해놓으면 일요일 저녁 첫째 신우까지 몰려와서 우리 엄마 김치는 묵은 김치도 맛있지만 방금 한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고. 하면서 집에서 커다란 김장통을 몇 개씩 챙겨와 꽉꽉 챙겨갑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김장날만 되면 내려와서 꼬박꼬박 가져갑니다. 집에 애들이 1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김치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닐 텐데 김장일을 단 한 번도 돕지 않고 김치만 쏠랑 가져가는 게 점점 얄미워 죽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매달 10대포기 김치를 어떻게 다 먹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신우의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챙겨서 보내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신랑에게 당신네 누나들은 김장하는 걸 돕지도 않고 매번 김치만 가져가는 게 너무 얄밉다고 이야기해 본 적도 있는데 그때 신랑의 대답은 그럼 당신도 김치 가져다가 많이 먹어. 였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신랑과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즘 식당들은 거의 다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요즘엔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도 맛이 좋다던데. 다음번에는 한번 주문해서 써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자리에서 불호령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김치찜이 메인인 집인데 김치 맛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도 돈 주고 사람을 써서 하거나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앞으로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김치를 담그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직원을 뽑으라고 하면 딱 김장 담그는 그날만 손이 필요한 건데 무슨 직원까지 쓰냐고 하시고 사다가 쓰자고 하면 공장 김치는 맛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정 그러면 김장하는 날만 일당 아주머니 불러서 하자고 하면 하루 일하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을 시키냐고 안 된다고 하시고 그냥 제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사줬던 집 도로 가져가라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김장하러 가기 싫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이 되면 밀린 집안일도 하고 쉬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 역시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이 집을 사주시면서 내 돈 안 갚아도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식당 김장하는 날 내려와서 그것만 도와주면 돼. 라고 하셨다면서 김장 하나만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작년까지는 그냥 힘들어도 멋모르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제 나이 이제 33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남들은 1년에 한 번이는 김장으로도 시댁과 싸우고 남편과 싸운다는데 제게는 매달 한 번씩 김장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제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사건은 저번 달에 일어났어요. 이번 달 김장은 언제 하겠다고 미리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그날따라 정말로 일을 하러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고향에서 제 중학교 동창회도 있었고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올봄에 시집 간다며 청첩장 준다면서 꼭 오라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눈물을 머금고 동창회 못 간다고 말해놓고 김장하러 갔을 텐데 그날따라 정말로 너무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번만큼은 동창회 가야 하는데 김장은 당신만 혼자 가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더니 역시나 남편도 안 된다며 펄펄 뛰더라고요. 자기 엄마 성격 알지 않냐고 김장 하나 바라보면서 당신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간다고 했다가는 엄마 성격에 난리 날 게 뻔한 일인데 그걸 안 가려고 하냐고 저보고 정신 차리랍니다. 저도 평소 같으면 그쯤에서 포기하고 그냥 김장하러 갈 준비했을 텐데 그때는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신우들도 둘이나 있는데 왜 김장할 때마다 나만 찾으시는 거야? 나 당신네 김치 먹지도 않는 거 잘 알잖아. 진짜 이 아파트 하나 해줬다고 언제까지 내가 당신네 집 종로를 태야 하는 거야? 이럴 거라면 어머님께 아파트 도로 가져가시라고 해. 그날 남편과 밤늦도록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남편이 포기하고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혼자서라도 김장하러 갈 거니까 뒷일은 더 이상 나도 책임 못 져. 라고 말하고는 혼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약간은 쫄렸지만 한 번이라도 김장 안 가도 된다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나중에 조금 혼나더라도 이번엔 친구들 만나고 친정 가서 부모님 얼굴 보고 푹 쉬다가 올 생각에 기분이 좋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 놀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제가 김장 안 간다고 한 것 때문에 남편은 기분이 상했는지 한동안 제게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내려갔고 저는 그대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왜 내려오지 않느냐고 전화가 올 것 같았는데 의외로 오지 않더라고요. 금요일 저녁도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 때도 일요일에 친정에서 늦지막히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남편과 시댁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크게 화가 난 건 아닌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걱정 가득한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에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아직 제게 삐진 게 안 풀렸는지 퉁명스럽게 맞이하는 남편에게 오늘 김장은 잘했어? 어머니 화 많이 나셨지?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는 꼭 빠지지 않고 갈 테니까 얘기 좀 잘해줘.
이번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하면서 일부러 기분 좀 풀어주려고 애교 아닌 애교도 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그래, 알겠어. 라고 한마디 하고는 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런 태도에 저도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 정도 미안해하고 있으면 조금 마음도 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꽁에 있을 건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 너 맘대로 해봐. 라는 생각으로 저도 방으로 들어와서 씻고 누웠어요. 어차피 살짝 빚은 거 시간 지나면 알아서 풀리겠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 안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을 한 잔 마시러 거실로 나갔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식탁 위에 두고 갔더라고요. 평소 남편과 저는 서로의 핸드폰을 전혀 보질 않아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물 마시고 주방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면서 카톡 메시지가 온 게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보려고 본 건 아니었지만 첫째 신우의 이름이 커다랗게 화면에 뜨는데 내용을 안 보려고 해도 저절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커다랗게 떠있는 글씨를 읽었는데 내용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아니 걔는 염치도 없니? 어떻게 시댁에 받아먹을 거 다 받아쳐먹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굴어? 누가 봐도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읽자마자 열이 확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애 시절 때는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굳이 핸드폰 열고 확인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로 잠금 풀고 카톡을 확인했더니 저는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와 신우 2명과 남편이 있는 단톡방이 하나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며칠 전부터 제 욕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신우 둘이서 저를 욕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니라고 반박하지도 못하고 2명의 신우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정말 그 안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이네? 우리 엄마가 집 사줄 땐 입 벌리고 좋다고 웃더니 이제 와서 엄마 뒤통수를 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성훈이 너는 그런 애가 뭐가 좋다고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와서 엄마가 이 꼴을 보게 만들어? 진짜 읽고 있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김장을 한번 빠진 건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희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셨을 때 어머니가 김장해주는 걸 조건으로 내걸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30번이 넘도록 빠짐없이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인데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어느 정도 잔소리 듣고 혼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건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씻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도 참지 않고 남편에게 쏟아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어머니 가게 김장하는 날에 빠진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나 야근하고 몸 아파도 약 먹고 김장하러 갔고 사촌 언니 결혼식 있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 씻고 아침까지 배추 쏙 버무리다가 부랴부랴 옷 갈아입고 결혼식 참석하러 갔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겨우 김장 한 번 안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다가 제가 본인 핸드폰을 봤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쉬지 않고 3년 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왔던 걸 남편에게 다 터뜨려버렸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김치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냐? 난 입에 안 맞아서 어머님 김치는 먹지도 않아.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돈 받은 게 우리뿐이야. 신우들도 다 똑같이 받아갔잖아. 근데 왜 당신네 누나들은 김장 안 담그고 내가 해놓은 김치 가져가기만 해? 남편은 또 매번 하던 레파토리로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니와 한 약속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단 소리를 하길래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런 멍청한 약속을 해서 나까지 이 고생을 시켜? 내가 언제 집 사달라고 했어? 기억 안 나? 나는 처음부터 우리 형편에 맞게 전세 살자고 했어. 지금이라도 어머님께 이 집 도로 가져가시라 그래. 대신에 내가 3년 동안 당신 집에서 김장해준 거 일당 쳐서 내놓으라고 해. 나 그 돈 받고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신우의 카톡을 보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저도 이성을 잃고 막 쏟아내버렸어요. 남편도 뒤늦게 자기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런 게 아니라면서 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뒤에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 알량한 아파트 하나 보고 남편 집에 종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혼한 건데 신우들은 마치 제가 아파트 한 채에 팔려온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다 필요 없고 이 집 가지고 너네 신우들이랑 살든지 시댁에 들어가서 살라고 나는 다신 김장이고 뭐고 안 할 거고 너랑 살고 싶지도 않다고 한참을 악을 쓰며 싸우다가 겨우 진정하고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남편이 제게 뭐라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저는 철저히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어요.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준비해서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낮에 일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화가 나고 신우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퇴근하는 대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정말 그 정도로 화가 났었고 그 신우들의 대화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변호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더 큰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분 안 좋은 상태로 퇴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할지 뻔했기 때문에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남편이랑 끝장 볼 생각이라 어차피 맞을 매 일찍 맞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얘기는 들었다. 이제 김장하러 못 오겠다면서? 그럼 내가 사준 집도 도로 내놔야지. 어디서 거저 먹으려고 들어? 저는 거저 먹으려고 한 적 없다고 대답했고 이젠 집도 필요 없고 어머님 아들도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은 집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아셨겠지만 그까짓 아파트 없다고 당장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숙이고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듣기 싫어서 할 말 더 있으면 아들 통해서 하시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호 한바탕 한 이후에 남편에게 이제는 진짜 이혼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은 이혼 못하겠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차라리 엄마랑 안 보고 살면 살았지 지금 저랑 이혼은 절대 못한답니다. 그럼 당장 집 팔아서 어머님 돈 갚아버려. 한 푼도 신세지지 말고 우리 힘으로 집 구해서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살던가. 그게 아니면 이젠 같이 살 이유 없다고 생각해.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고 남편이 며칠 고민하더니 결국 어머님 돈 갚고 앞으로는 인연 끊고 살겠다 하더라고요. 돈 갚을 때 당신이랑 나랑 지난 3년 동안 김장해드린 거 제대로 일당 계산해서 빼고 드려. 저희가 시댁과 인연 끊고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하자 당연히 시어머니와 신우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우 같은 제가 순진한 자기 아들 꼬셔서 부모 자식 인연 끊게 만들었다면서요.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 인간들 아예 안 보고 살 생각이 크게 들었지만 저랑 이혼 못하겠다며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고 정말로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 끝입니다. 이 와중에 둘째 신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가게 김장은 어떻게 하냐고 제게 묻던데 이런 상황에도 김치 이야기가 웬 말인가 싶어요. 너네 집 김치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너가 알아서 하라 소리 지르고 전화 끊었습니다. 얼마 전에 집은 잘 팔렸고 어머님 돈 갚고 난 뒤에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로 전셋집 새로 얻었어요. 시부모 도움 필요 없고 저랑 남편 둘이서 맞벌이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큰 결심 내렸으니 앞으론 잘할 거라고 한번 믿어보려고요. 마지막 기회를 줘도 사람이 안 달라지면 그땐 정말 끝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부부가 얼마 전 겪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들은 저희를 보고 인생 역전이다 뭐다 한마디씩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까진 아니고요. 정말 밑바닥에서 아등바등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야 겨우 남들만큼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시아버님의 안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으며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1살 차이인데 결혼할 당시 제 나이가 26, 남편 나이가 27이었어요.
애초에 둘 다 나이도 어리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도 형편이 뻔하고 저희 친정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험한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을 신혼집으로 삼아서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저희 결혼식 올리고 난 뒤 1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고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저희는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돈 모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그동안 저와 함께 모아온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사업은 저희의 생각만큼 잘 굴러가지 않았고 저는 그 뒤로 몇 년 동안 혼자 직장 생활하며 번 돈으로 남편과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버티고 기다리면 점차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고 제 월급으로 남편 가계월세와 공과금을 내며 버티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 후 저희가 모아두었던 예금도 다 바닥나고 정말 두 사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그날은 마침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신용카드를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땐 정말 현금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50만 원 정도 카드 긁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를 조금 보태서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 해도 버스 타고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다가 쓰러지겠다는 말처럼 정말 저희 부부 수중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남들 쉬는 날도 제대로 못 쉬면서 일했는데 카드값 50만 원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남편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비빌 곳이라는 게 뻔했습니다. 남편에게는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신우는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저희보다 2년 더 먼저 결혼했어요. 커다란 갈비집을 2개나 한다고 하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명절에 한 번씩 만날 때면 항상 자기 남편 사업이 잘 된다면서 돈 자랑을 하고 새로 산 명품 자랑을 뻔질나게 하는 걸 자주 봤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쪽에다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할 생각이었죠. 저는 집에서 외동이라 오빠나 남동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에게 겨우 5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었을까요? 제가 남편이 전화하는 것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 집이 워낙 좁고 갈 곳이 없다 보니 방 밖에 나가서 통화하는 소리도 다 들려오더라고요. 진짜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 달에 바로 줄 수 있어.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있어서 급해서 그래.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딱 봐도 역시나 신우였습니다. 얇은 방문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굴하게나마 돈을 빌려서 카드값이라도 갚았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우는 자기도 현재 여윳돈 가진 게 없고 모든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한다면서 정 빌리고 싶으면 자기한테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숨을 푹푹 쉬며 고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여동생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텐데 매부한테 전화해서 남자 대 남자로 돈 50만 원 빌려달라 하기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에 저희 친정엄마에게 사정 이야기하고 50만 원을 빌려다가 카드값을 갚았어요. 친정도 사정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50만 원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엄마한테 빌린 돈이야 다음 달에 금방 갚을 수 있었지만 평소에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신우가 겨우 50만 원을 안 빌려준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잔뜩 풀 죽어있는 남편을 보는 것도 마음 안 좋고 앞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남에게 손 빌리지 않아야겠다고 남편과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새 가방을 샀다고 자랑하는 사진이 올라와서 궁금한 마음에 얼마짜린지 알아봤더니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이 속상해했었고 자기 동생이지만 속으로 많이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신우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원망을 하지는 않아요. 가족끼리 돈 빌려주고 받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 생각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20살 때부터 집안에 도움 하나 없이 혼자 과외하고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본인 대학교 등록금과 용돈까지 다 벌어서 다니면서도 그 당시에 고3 수험생이던 신우의 학원비까지 다 내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나름대로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제 남편이 하나뿐인 여동생 챙기면서 대학 가는데 도움까지 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잘해주던 동생에게 거절당한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외동인 저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남편이 신우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지 얼마 후 신우 딸아이의 돌잔치가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없는 살림이었지만 가까스로 돌반지도 한돈짜리를 맞추고 장소와 시간을 물어보려고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 평소에 조카도 예뻐하면서 우리도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 예쁜 아이를 갖자고 자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전화를 받은 신우가 곤란해하더라고요. 오빠 미안한데 이번에는 남편 쪽 친한 지인들만 불러서 하기로 했어. 우리 가족은 내가 다음에 따로 부를게. 라고 하는 말에 남편은 기분이 조금 상했나 봐요. 우리 가족이라고 해봐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랑 나뿐인데 너 설마 내가 창피해서 오지 말라는 거냐? 남편은 신우가 돌잔치에 오지 말라는 말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했는지 신우에게 언성을 높였고 신우도 남편의 말에 딱히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 돌잔치 날에 우리 남편 쪽 지인들은 다들 거래처 사장들이나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인데 오빠가 불청객처럼 찾아오면 오빠만 불편할 거고 어울리지도 못할 게 뻔하잖아. 내가 다 오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신우의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참을 충격에 빠져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우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난 뒤로부터 원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남편에게서 도끼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자는 시간도 더 줄이고 쉬는 날에도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딸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 임신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정말이지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저 단 두 사람 앞가림하고 살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으니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도움 구하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서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임산부 혜택이란 혜택은 있는 대로 찾아서 받아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큰돈 안 들이고 검진부터 출산까지 할 수 있었고 하늘에 감사하게도 건강한 딸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 낳고 남들 다 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돈도 여력도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데리고 퇴원한 뒤로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아이를 위해서 친정엄마가 자주 저희 집에 들락거리셨죠. 친정엄마 덕분에 다행히도 몸을 풀 수 있었는데 엄마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매일 봐주실 수도 없고 대부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오는 아이를 달래며 혼자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니 차라리 이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된 육아의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였지만 이 아이가 우리에겐 복덩이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전까진 전혀 앞이 보이지 않던 남편의 사업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계약도 따낼 수 있었고 그 뒤로 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날 때쯤엔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저희는 서울 시내에 번듯한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길고 긴 달동네 쪽방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의 사업은 매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는 유명한 대기업과 협업 계약도 따내서 지방에 공장도 짓고 지금은 작은 건물의 통째로 사무실도 쓰고 있는 어엿한 중소기업입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만 30명이 넘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이쪽 업계에서는 나름 괜찮은 실적을 내는 회사로 자리 잡았어요. 이 모든 게 지금까지 쉬는 날 모시고 휴가도 없이 일만 하며 버텨온 남편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작하고 10년이 넘도록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남편이 없어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조금씩 삶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딸과 함께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 다들 고생 많이 했어. 앞으로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함께 시간 많이 보내자. 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니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족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올 초 저희 딸의 9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평소 제 딸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남해에 있는 독채 풀빌라를 빌려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치러줬습니다. 아무튼 숙소 안에 있는 온수풀장에서 신나게 수영도 하고 두 아이들 모두 공주 느낌 물씬나게 드레스도 입히고 파티 준비 열심히 해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어줬어요. 아이들 생일 파티를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의 추가 비용만으로 방을 완전 파티룸처럼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부부도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아이는 한동안 생일 파티 이야기만 입에 달고 살 정도로 크게 기억에 남았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이 정도로 좋아해주니 저희도 너무 뿌듯했고요. 예쁜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자랑도 할 겸 사진을 올려두었는데 그걸 보고 신우가 저희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빠, 이번에 서윤이 생일 파티 어디서 한 거야? 풀빌라라도 빌렸어? 너무 예쁘게 꾸며놓고 생일 파티를 하니까 우리 딸도 그거 보더니 며칠 전부터 자기도 생일 파티 거기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사실 예전에 그 일도 있고 해서 저희 아이 낳고 지금까지 신우와 그다지 살갑게 지내진 않았어요. 전화 오는 것도 사실 마냥 달갑진 않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서나 한 번씩 보고 지냈지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자주 하지 않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신우가 오랜만에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다니 정말 별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퉁명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신우는 아이 생일 파티 사진 잘 봤다면서 어디서 어떻게 한 건지 묻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조카가 너무 부러워한다면서 얼마 후에 있을 조카의 생일에도 똑같은 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우리가 갔던 풀빌라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예약 잡고 다녀오라고 대답했고 신우는 자기 가족만 가면 재미없다면서 우리도 함께 가자며 제 남편 보고 예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 오빠가 되어서 이럴 때 한번 베푸는 거야. 오빠네도 함께 가서 같이 놀고 쉬다가 오면 되는 거지? 우리가 고기랑 마실 건 알아서 준비할게. 남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왜 우리 식구들이 너희 가족여행 가는데 같이 가야겠냐고 예약도 해줄 이유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오빠가 되어서 조카한테 생일 선물로 겨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빈정거리더니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졸부처럼 돈을 벌어도 근본적인 수준을 바꾸진 못하나 봐. 돈도 써본 사람들이나 주변에 베풀 줄 알지. 그러더니 자기는 더 비싸고 좋은 곳에서 생일 파티 할 거라면서 우리가 그릇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성공 못하는 거란 악담까지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의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도 어이없고 저도 어이없어서 서로 한동안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한숨 쉬더니 앞으로는 자기 동생네랑 연락 끊고 살아야 할 것 같다면서 예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한 번 도와주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자꾸만 이것저것 해달라고 바라기만 한다며 이제는 정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자기는 앞으로 동생 집에 오는 날 어머니 집으로 안 갈 거라고 명절에도 아침에 차례만 빨리 지내고 오후에 신우 집에 오기 전에 돌아올 거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동안 동생이라고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이기적인 동생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신우가 너무 얄미웠는데 앞으로 안 보고 산다니까 내심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의 전화가 온 지 한 달쯤 지나 얼마 전 남편의 지인을 통해 신우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신우네가 운영하는 고깃집과 친한 다른 가게 사장네들이 모여서 강원도 모처에 있는 풀빌라를 빌려서 놀고 왔다는데 거기에서 하도 시설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한밤중에 술 취해 고성방가하다가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대요. 워낙 진상을 부리는 바람에 풀빌라 사장이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과 사진까지 올렸는데 인터넷에 신상이 털리고 신우네가 운영하는 고깃집으로 항의 전화가 빗발쳐서 현재는 임시로 가게 문 닫고 휴업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업체 이름까지 싹 공개되고
사장 부부가 개념 없다는 소문이 나버려서 앞으로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고 졸부라며 수준 차이 난다고 하더니 그쪽 수준은 어떻게 되어먹은 건지 알만하네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히 서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정말 속이 뻥 뚫리고 고소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잘난 척 똑똑한 척하는 신우가 이번에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이고 하다못해 왕래라도 자주 하는 사이였으면 모를까. 우리가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신우에게 호구짓을 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저희는 개념 없는 신우와 의절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 좋은 사람들만 챙기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굳이 싫어하는 사람까지 억지로 연락하고 지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